새벽 4시 15분 부산 해운대구 버스 차고지. 박민수는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까지 있었던 결혼반지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늘로 정확히 1000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0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민수에게 시간은 그저 아내 없이 보낸 날들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집을 나서며 느끼는 그 공허함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수 형 또 혼자 중얼거려. 동료 기사 강현태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태는 민수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버스 기사 경력은 비슷했어요. 둘은 동료이자 친구였죠. 아니야, 그냥 날짜 세는 중이었어. 형 요즘 괜찮아?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현태의 걱정 어린 눈빛에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형 혹시 아직도 은주 누나 생각 때문에? 민수는 대답 대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52번 노선 새벽 첫 차. 그가 15년째 운전하는 버스였죠.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들렸어요. 차고지를 나서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내 없는 1000번째 하루가. 첫 정류장인 해운대역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붉은 눈가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천천히 올라탔어요.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으며 맨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나 힘겨워 보였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룸미러로 보니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때로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던 날 자신도 저렇게 혼자 울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리고 텅 빈 집에서, 그리고 매일 새벽 이 버스 운전석에서. 두 번째 정류장 중동역.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가 서자 힘겹게 계단을 오르려 했지만 관절이 좋지 않은지 첫 계단에서 비틀거렸어요. 민수는 재빨리 운전석에서 내려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오르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도와주던데.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드리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보온병과 도시락통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새벽에 어디 가세요? 부산대병원. 우리 영감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요. 아이고, 이런 걸.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노약자석에 안전하게 모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세 번째 정류장 반여동.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탔습니다. 책가방이 유독 무거워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아직 턱에 수염도 나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른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학생, 이 시간에 학원 가니? 네. 새벽 특강이 있어서요.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16살 나이에 벌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학생을 보며 말했어요. 힘들지? 고3이면 정말 힘들 때지. 네. 근데 다들 하는 거니까요.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부라도 잘해야죠. 학생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새벽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정류장 수영역.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탔는데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작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기사님 맞으시죠? 민수는 놀라서 급정거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심리상담센터 수석 상담사 최서연. 사실 제가 기사님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3년 전 제 상담을 받던 분이 계셨는데 김은주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 그의 아내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당신이 은주를 아셨다고요? 네. 은주 씨가 투병 중일 때 저와 상담을 하셨어요.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요.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그는 잠시 출발하지 못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은주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남편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북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크림색 봉투에는 은주의 필체로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 씨가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예요. 3년이 지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더군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는 아직 5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는 버스를 길가에 세웠어요. 잠시만요, 승객 여러분. 차량 점검이 필요해서 2분만 정차하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 3년 후에? 은주 씨가 그러셨어요. 3년이면 남편이 자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그때쯤이면 이 편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여성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졸고 계셨고 학생은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갑자기 뒷자리에서 후드티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혹시 상담사님이신가요? 아까 명함을 보니까. 서연이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왔습니다. 후드를 벗으니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해운대 바다에 가려고. 그런데 버스를 타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 민수는 급히 버스를 안전한 곳에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모두들. 그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
정하은이에요. 하은 씨, 제 아내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요. 저도 수없이 죽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그래요. 하은이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새벽마다 사람들을 태우면서. 그러다 보니 알게 됐죠.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산다는 걸. 서연이 하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 씨,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 게 어때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저는 일주일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새벽에 퇴근하다가.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날 싸웠거든요. 사소한 일로. 화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민수는 하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은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 남편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췌장암 말기야. 근데 나도 매일 후회해.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그게 인생이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 학생도 일어나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시고, 전 공부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요. 버스 안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 민수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은주가 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일까?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민수는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열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은주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겠네. 1000일이 넘는 시간이야. 긴 시간이었지?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먼저 가서. 하지만 난 알아.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매일 새벽 첫 버스를 운전하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당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건 당신의 그 책임감이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수야, 이제 나를 놓아줘도 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돼. 당신의 버스가 나를 태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희망을 태우고 달려줘.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계속 사람들을 태울 거야. 그들 중에는 나처럼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목적지까지의 안전한 운행이지만 때로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 최서연 상담사님께 부탁했어. 3년 후 당신을 찾아가 달라고. 그때쯤이면 당신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말이야. 당신 혼자 견디지 마. 세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해. 영원히. 그리고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은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우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 상담사님, 오늘 아침 그 하은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안정을 찾았고요. 내일부터 상담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박 기사님, 혹시 하은 씨를 가끔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저도. 사실 혼자 견디는 게 힘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의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운전석 위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싣고 달립니다. 은주가 생전에 좋아했던 문구였어요. 첫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하은이 있었습니다. 병원복 위에 패딩을 걸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어제 기사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 괜찮아요. 탑승하세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우니까. 기사님, 어제 기사님이 하신 말씀.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민수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하은은 퇴원 후에도 가끔 민수의 첫 차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두 사람은 새벽 버스 안에서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새벽에 퇴근할 때마다 흥얼거리곤 했죠. 은주도 노래를 좋아했어요. 특히 봄에 피는 꽃들에 대한 노래를.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침묵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하은이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사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10년간 기업에서 상담 일을 했었죠. 정말요? 몰랐네요.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이 버스 안에서 작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민수는 놀라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상담을요? 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새벽에 힘든 마음으로 버스를 타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제가 남편을 잃고 기사님의 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민수는 은주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희망을 태우고 달려줘.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두 사람은 함께 새벽 희망버스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마음이 힘드신가요? 기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1명, 2명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이 안내문이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회사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 각자의 사연을 안고 새벽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박 기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운영팀장이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승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상담까지 한다고? 버스는 상담소가 아니야. 팀장님, 저는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장을 안 준다고? 정시 운행이 5분이나 늦어진 적이 3번이나 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현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형, 괜찮아?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형,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가 보기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수는 하은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하은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민수는 하은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다니. 어떻게요? 부산시에서 매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전을 해요. 거기에 지원해보는 거. 제시도. 계속. 편집. 예요. 민수는 반신반의했지만 하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될까요?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일할 때 이런 제안서를 많이 써봤거든요. 1년 후 부산시청 대강당. 새벽 희망버스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하은은 나란히 무대에 섰어요. 이 프로젝트로 도움받은 시민이 3,000명이 넘습니다. 자살 시도자 17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울증 환자 200여 명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 지민이, 김 과장, 그리고 많은 새벽의 동반자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수와 하은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기사님 버스를 탔을 때가 기억나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후드티를 쓰고 계속 우셨죠.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이 담긴 미소였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사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를 보니 반지 자국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와의 추억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추억이 아픔이 아닌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하은 씨 혹시? 민수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새벽 버스가 희망 버스가 되는 거예요. 하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버스 기사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 상담사를 모집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2년 후 새벽 희망버스는 전국 7개 도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닌 희망버스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가 되었어요. 하은은 수석 상담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최서연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은주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최 상담사님. 은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3년째 되던 어느 새벽. 민수는 다시 52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관리자가 되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운전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첫 정류장에 2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새벽 희망버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타세요. 청년이 버스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입대해요. 군대 가기 전에 꼭 이 버스를 타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제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 이 버스 덕분에 살았거든요. 민수는 뭉클했습니다.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잘 지내요. 치료도 받고 이제는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희망버스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버스 안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버스와 같다고. 때로는 혼자 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순간이라고. 그의 곁에는 이제 하은이 있었고 수많은 새벽의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남긴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52번 버스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갑니다. 희망을 싣고 위로를 나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밤 만나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민수가 현장 경험을 더했어요. 제안서를 쓰는 동안 민수는 지난 15년간의 버스기사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웠을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웠을까? 기사님, 이거 보세요. 하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시 새벽 시간대 자살률 통계였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높아요. 바로 우리가 운행하는 시간이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시간에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하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은주를 잃고 나서 새벽마다 죽음을 생각했으니까요. 버스 운전이라는 일이 없었다면 정말로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안서 작성과 동시에 두 사람은 작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상담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배려와 관심은 계속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한 중년 남성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뭔가 심각해 보여요. 민수도 룸미러로 그 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잠시 운전석을 비우고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20년을 다녔는데 구조조정이래요. 민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고3 딸이 있고 아내는 몇 년째 투병 중이고. 차라리 죽는 게. 그때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남성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따뜻한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으시죠? 하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그랬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남성이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살아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타던 그 할머니였어요. 젊은이 나도 3년 전에 그랬어.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가족들한테 집만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잖소. 매일 병원에 있는 영감한테 가고 손주들도 보고. 버스 안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벽 버스의 마법이구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 그 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볼게요. 민수와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 같은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부산시 공모전 발표의 날이 왔어요. 민수와 하은은 시청 대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팀이 지원했고 그중 10개 팀만이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새벽 희망버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새벽 희망버스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수와 하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시 공무원들과 시민평가단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났지만 하은이 옆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자살률은 새벽 3-6시에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가장 외롭고 취약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일터로 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새벽 첫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고 그들의 표정에서 고독과 절망을 봤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새벽 버스에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탑승해 필요한 승객들에게 간단한 상담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평가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비공식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17명이 자살 시도를 포기했고 45명이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또 다른 평가위원이 물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하은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초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상담사 인건비와 교육비, 홍보비 등입니다.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시설비는 들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민수와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중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 발언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저는 부산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매일 밤 자살 시도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새벽 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저도 새벽에 출근하는데 정말 외로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새벽 알바를 하는데 늘 우울해해요. 이런 버스가 있다면. 평가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벽 희망버스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1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민수와 하은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은주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당신이 원했던 대로 희망을 싣고 달릴게. 6개월 후 새벽 희망버스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52번, 31번, 68번 3개 노선에서 시작했어요. 각 버스마다 훈련받은 상담사가 탑승했습니다. 민수의 52번 버스에는 당연히 하은이 함께했죠. 첫날 버스 옆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함께 이야기해요. 마이너스 새벽 희망버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하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무료로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실직 고민을 털어놓았고 중년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할아버지가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은은 진심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조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부러 새벽 희망버스를 타려고 일찍 나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 버스 타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사님이 매일 인사해 주시는 게 하루의 활력이 돼요. 상담사님 덕분에 병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희망버스야. 다 쓸데없는 쇼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했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긴. 상담받아봤자 뭐가 달라져? 빚은 그대로고 가족은 떠나고. 남성이 비틀거리며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버스를 세우고 남성을 막으려 했지만 하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들어드릴게요. 하은은 남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상담으로 빚이 사라지거나 가족이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에요. 남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휴지를 건넸고 누군가는 등을 토닥였어요. 버스 안이 작은 위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희망버스는 이제 부산의 명물이 되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고 정부에서도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1년간 3,000명 이상이 상담을 받았고 자살 시도를 포기한 사람이 89명, 전문 치료로 연계된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민수와 하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뭔가 그 이상으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은 씨 1년 전 기억나요? 처음 제 버스를 탔을 때 어떻게 잊겠어요.
죽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저도 그때 죽어 있었어요. 몸만 살아 있었지 마음은 죽어 있었죠. 하은이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살아 있어요. 정말로 살아 있다고 느껴요. 민수도 하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주와 하은 씨 남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도 된다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년째가 되던 해 새벽 희망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새벽 희망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이제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닌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버스 기사들을 교육하고 상담사들을 훈련시켰어요. 하은은 수석 상담 코디네이터로서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사들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전국 워크숍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고 3년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버스를 운전하는 것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처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객석에 앉아있는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만남이 저를 바꿨고 우리는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온 버스 기사들과 상담사들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한 젊은 버스 기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잃고 방황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다른 상담사도 말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승객들을 돕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3년째 되던 어느 새벽, 민수는 오랜만에 52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관리자가 되었지만 가끔은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첫 정류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3년 전 해고당했다며 절망했던 그 중년 남성이었어요. 기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남성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때 기사님과 상담사님 덕분에 정말. 다시 일자리도 구했고 아내도 많이 좋아졌어요. 딸도 대학 들어갔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이 버스가 저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남성은 깊이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는 이제 대학생이 된 그 고3 학생이 탔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네. 대학생 됐구나. 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새벽 버스에서 만난 분들이 많은 힘이 됐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민수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하은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이뤘네요. 맞아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은주 씨와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뿌듯해하겠죠? 분명히요. 민수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앞으로도 함께 가요. 이 길을.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벽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각자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에필로그 5년 후 전국 새벽 희망버스 5주년 기념식. 민수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버스 기사들, 상담사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 5년 전 저는 아내를 잃고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버스를 운전하며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하은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년간 상담 인원 50만 명. 자살 예방 1200명. 전문 치료 연계 1만 5천 명. 참여 도시 전국 17개 시도.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50만 개의 이야기이고 1200개의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은주의 편지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의 버스가 나를 태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희망을 태우고 달려줘.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당신의 소원을 이뤘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싣고 달리고 있어. 기념식이 끝나고 민수와 하은은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15분. 민수는 여전히 52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전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성. 표정은 어두웠고 눈은 부서 있었어요. 3년 전의 하은처럼, 5년 전의 자신처럼.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여성이 버스에 오르자 하은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하실래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2번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희망을 싣고 위로를 나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